오세요 이래 크니까 우리 신우 시숙이 내가 가까이 그래 사정을 못 오시는 막 오지 마소 와도 뭐 아무 그게 유리한 게 없으니 오지 마소 걔가 네. 그래 뭐 그런가 싶어 그 직군 같은 막그 위에 대기는 내가 갔지만 그때는 그런가 싶어 안 갔지요. 그래 안 가고 그래 그러니까 제 봉다를 가져왔대. 그래 그러 내가 주장 뿌이라 너희 그러 이걸 어야고 그 남한 사람들이 그래 물에 떠니라 이렇게 가 그래 물에 제 봉다리 떠니라 붙지. 그래 지금 생각 그거를 무덤을 이래 해놓더만 아들 커가 무덤이라도 보고를 싶어. 우리 하이 되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방이 된 지 4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하에서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외롭게 숨져간 넋을 위로하지 못해 눈물 짓는 할머니가 바로 미망인이라면 저희들도 역시 그 눈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깨진 항아리에 몸이 담긴 채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외로이 원혼으로 떠돌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있다면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이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밤에는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한편 그 한국인 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 사업을 벌여오신 두 분 스님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조계종 관장이신 석태현 스님과 그곳의 문화원장이신 선하면 스님 두 분께서 일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그 한국 조계종 관장이시면은 일본에서 한국 조계종을 대표하신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 그 일본의 조계종이 그 창건됐습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2년째 됩니다. 네. 우리 교포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절은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적인 사찰이라든지 한국적으로 순수하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적인 전통 불교를 가지고 제일동포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서 그 종교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22년째가 되겠군요. 네, 예. 1968년도 2월 달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선하면 스님은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작년에 도일했습니다. 작년에 건너가셨습니까? 네. 석태현 스님께 다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래전부터 일본서 활동을 하시면서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 땅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그 외롭게 숨진 한국인 희생자의 그 위령 사업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귀국을 하셨습니까? 그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일본에 들어갔을 때 후생성에 그와 같은 그 유골이 많이 있단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지하실을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유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때 그 쓰라린 이 마음 아픈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령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유골이 평화탑에 그 고려사 평화탑을 세웠습니다마는 네. 평화탑에 안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 임시 일시기국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위해서 관계 당국에 청원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선하면 스님께서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청원할 예정입니까? 우리 정부에 하는 청원입니까? 네, 우리 네. 대한민국 그 국회에 하는 청원입니다. 네. 우선 강제징용으로 네. 저희들이 그 일제 36년 동안 총 동원된 숙자가 네. 한 600여만 명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일본 군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탄광이라든가 그밖에 근로자로 맞습니다. 끌려간 사람도 있고요. 네. 예. 군인 군속- 600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하. 그 가운데 일본에 간 사람들이 한 250여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30만 명이 일본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번에 청원한 사항은 현재 우리 그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그러니까 우리 외무성과 일본 외무성 후생성과와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1149의 유고를 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1968년 그 후생성 지하실에 보관된 2328구의 유골이 저희들 그 일본 조계종에서 상당한 항의를 일본 후생성에서 했습니다. 네. 하니까 일본 후생성에서 그 유골을 일본 동경에 있는 그 우천사에다가 보관을 시켜놨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20년의 그 각고를 통해서 그 유골을 저희 그 고려사 경내의 탑에 한번 모셨는데 네. 일본 후생성에서는 일본 국내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유골을 반환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절로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왔다가 다시 반환을 했었다. 후생성에 반환을 해서 당시 후생성 원어국장이 네. 1년 이내에 그 후생성의 그 절차를 밟아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유고를 우리 국내로 일괄 송환을 한다는 그런 그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149의 그 유고를 왜 2천 몇백 구의 유골 있었는데 1149만 가져옵니까? 2328구의 유고를 네. 국내에서 신문에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현재 무연유골이 114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고자, 네. 소위 말하는 가족이 있는 유골은 네, 이미 한국에서 다 찾아왔는데 네, 지금까지 연고자가 안 나타나는 무연고자인 네, 6월 유골만 1149만 남아있다. 남아있죠. 어허. 그 1149의 무연유골을 평화의 탑에 안치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 평화의 탑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고려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그 고려사라는 절이라고 그랬죠, 일본. 네. 우리 절 이름이 고려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설계를 했고 예. 현재 저희들이 그 교토에 한 15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사를 창건을 했는데 1984년도에 우리 한국 측 그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네. 일본 측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평화의 탑, 소위 위령의 탑이죠. 네. 영혼을 위로하는 그 하늘 위의 평화의 탑을 당시에 세웠습니다. 높이가 한 20여 미터가 되는데 그 안에는 납골을 할 수 있는 그 기단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안치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일본 땅에 안치시켜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 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70만 제일교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년 후면은 1991년도에 제2차 한일협정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그 70만 교포의 그 법적 지위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네. 지금 일본 전역에 30만 무연유골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149의 유골이 또 있죠. 네. 그러면 70만 교포의 어떤 그 법적 지위를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은 일본에 그 살고 계시지만은 일본인이 아니죠. 네. 국적이 한국이니까. 또 국적은 한국인이지만은 한국의 언어라든지 한국의 문화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그건 한국인일 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명칭 그대로 제일 한국인이 일본 땅에 살아야 되는 가장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살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강제 연행이 시작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골이 일본 땅에 있어줘야 70만 교포의 그 삶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교포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탑에다가 안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입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이미 그 한일 관계에서 그 법적 보상 문제는 다 끝났죠. 예, 청구권 문제는 다 끝났고 마지막 전후 처리를 그 종결할지는 의미에서는 유골 처리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괄 한국으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모든 전후 처리를 종결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유골이 일본에 있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일본 전국에 30만 구의 유골이 흩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겁니까? 지금 나오는 사진은 강제 연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시 강제 연행이 돼서 일본 탄광에서 노무를 하던 네. 저희 그 한민족들이죠. 전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11살에서부터 시작이 돼 있으니까 아주 어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런 모습은 당시에 말이 안 통하니까 지도를 그려가면서 탄광에 그 입소를 시켜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육 장면이죠. 그러면 최초의 한 3일간 정도만 저와 같이 그 탄광을 채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탄광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돼서 안전사고도 아마 상당히 많이 났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참 정말 한 10살, 11살밖에 네. 안 됐겠네요. 지금 그 채탄하고 있는 건데 저건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아니고 정말 그 인간 사륙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탄광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기는 알지만은 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죠. 현재 저희들이 그 탄광에 직용하게 되게 되면은 보통 그 남자들만 간 줄 알고 있는데 상당수의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곳은 일본의 최남단인 그 나가사키 그 앞바다에 있는 그 구남도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일명 말하기를 그 지옥의 섬이라고 그러죠. 한 번 끌려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다. 해서 그 구남도인데 해저 탄광입니다. 해저를 数킬로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저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한번 물이 터져버리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탄광은 189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945년 강북과 더불어서 이제 폐광이 됐었는데 그 동안에 연대별로 죽어 있는 우리 그 수많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명부를 저희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고 그분들의 그 주소 본적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은 유골입니까? 일본 전역에 각 사찰마다 없는 곳이 없고요. 각 낙골당마다 저런 모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저거는 저 마신 길주 탄광인데 저 길주 탄광 공동묘지 그 낙골당인데 저 안에는 몇백 구가 될지 감히 그 헤아릴 수가 없는 유골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 그림은 저 후쿠오카 장명사의 낙골당에 보관되어 있는 저희들 그 유골인데요. 현재 저 유골에 대해서는 본족 주소는 분명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것이 있고 또 일련 번호로만 기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은 거의 후쿠오카의 같은 지역에 있는 건데 저 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그 희생자들의 묘역입니다. 전부 다 묘역이고 한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묻고 덮어놓고 그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서 표시를 했죠.
강복 이후에 일부 관련돼 계시는 분들이 좀 위해를 파내 가신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현재 저 상태로 묻혀져 있고 저 위에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점은 그럼 일본인들이 지금 그 무덤을 파내고 그 동물 영혼이라고 해서 개와 고양이의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도 후쿠오카 지역인데 저 답안에는 약 한 450여 명의 유골이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참혹하죠, 저런 것이. 실제 피부로 가보시면은 더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에 나오는 저 그림은 저희 교토에 있는 고려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중간에 보이는 부분이 하늘 위의 평화의 탑이 되겠고 좌측에 있는 건물은 고려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즉 한국식 건축 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곳에는 그 많은 영문과 약 4층 건물의 그 문화회관이 들어서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 15만 평이 정말 그 일본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성지로서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 저 계시는 저 관장님 나오시는 저 장면이 저희 그 평화의 탑 뒤에 있는 그 낙골함인데요. 저기는 저 모든 유골이 저희들이 일본에서 수습한 무연 그 연고자의 유골들이 되겠습니다. 네, 저기에 나오는 저 항아리는 현재 그 일본 후성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골 1149를 저희들이 분고를 할 때에 전부 저 항아리를 구워서 다시 분고를 해드리고 지금 나오는 저 글씨는 그 저기는 히로시마라고 나오는데 각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와 관련된 유골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낙골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일본 후생성이 그 당시에 그 유골을 뺏어갈 때에 반환해 갈 때에 만들어주고 간 1149의 위패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우리 고려사에는 유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1000여 개 정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전국 그 일본 사찰에 있는 네. 그 한국인 그 희생자의 유골 네. 그것은 고려사로 가져올 수 없습니까? 한 일본 국내법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천여구의 그 유골은 어떻게 해서 모셔왔습니까? 예, 그 무연 유골은 지금 저희들이 그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네. 한 분씩 두 분씩 흩어져서 그 확인된 그런 분을 모셔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일본 전역을 30만 명을 다 모셔온다는 얘기는 일본 국내법 때문에 안 되는데 일본 국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945년 전에 죽은 한국인들은 일본 백성이었죠.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이 그 유골을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에 제가 그 처음 일본에 들어갔을 때 그 유골을 보고 한 번 마음 가운데 사무친 그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한 생각이 계속 저를 오늘날까지 끌고 와서 저 평화의 탑을 이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평화의 탑이라고 하셨는데 저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희생당한 것은 참으로 한에 맺힌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한을 한으로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의미를 갖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가지고 한민족 또 한민족이라는 말도 우리 민족의 불행의 한마디입니다.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민족,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시는
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각성해서 그 영혼을 평화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우리가 그 교훈을 평화적으로 받아들여서 한일 양국 전 세계 인류가 평화의 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탑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우리 선하면 스님은 전후 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위령 사업에 관계하시게 되셨습니까? 저희 관장 스님께서 그 합천에 있는 해인성가대학에 현재는 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불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희 대선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관장 스님의 그 전물 위령 사업에 대한 그 말씀을 쭉 듣고 나니 상당히 저도 많은 충격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동안에 그 희생자 여러분들을 뒤처리하기 위한 위령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모으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요. 근데 어떤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네. 강복 이전까지 또 네. 강복 이후에부터 지금 45년 동안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방치된, 다시 말하자면 강제 연행 과정, 네. 모집 과정, 뭐 인솔 과정 쭉 해서 그 일본 땅에 건너가서 그 징용의 참상을 그 현재 그 탄광 전체지대 각 공사장 주변을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사진하고 그다음에 관계 문서 이런 자료들이죠. 그 일본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그 유골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겠네요. 예, 네. 일본 전국을 한 15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특히 유골이 많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후쿠오카 지역입니다. 거기에 많았던 탄광지대.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탄광 탄광이 많았기 때문에. 탄광이 많았었고 후쿠오카 지역에는 그 병참 기지가 많았었죠. 고쿠라 같은데. 규슈 지방에도 많았다고 그래서 그러죠.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입니까? 예, 좀 비슷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들이죠. 예. 뭐 조그마한 동산 하나가 전부 유골이더라 이런 말씀을 이게 맞습니다. 이 피바람만 불어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비바람만 불어도 백골이 그대로 허옇게 드러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 이 민족의 유골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시 탄광과 관련된 그 탄광의 지금 말하면 공장장급 되겠죠? 네. 작업 반장 그런 분들이 증언해주고 현재 거기에 가면은 사적에 다 써놨습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비바람만 조금 쳐도 그 마치 조그마한 동산이 아니었는가 싶었던 데서 유골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삐죽삐죽 나오고 그러는 장면을 봤을 때 기분은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더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석태현 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여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유골이나 그 뼈무더기 이런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유골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방치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참담하고 그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잘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다거나 또 아까도 할머님 한 분이 그렇게 눈물 지으셨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가슴에 맺힌 한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승려시니까 저희들하고 좀 생사관도 다르고 무엇인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보시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까? 역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을 보고 또는 한 구덩이에다가 몇백 명씩 화장을 해서 그냥 거기다 묻어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광경을 봤을 때는요. 첫째는 민족 감정을 갖지 말자고 해도요. 없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요. 그 1140주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 본적이나 주소라도 있고 가족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유골입니다만 그 유골이 이미 무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가져와 봤자 망향의 동상에 넣어서 그냥 한번 안치해버리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위령은 해주겠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통감할 수 있는 그 추도라든지 희생의 이의를 나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골을 저런 식으로 방치해 놔둔다고 하는 것은요, 국가 민족이 있고 또 일본도 국가가 민족이 존속하는 한 인도적인 면에서도 그것을 방치해 놔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비록 수도하는 승려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투쟁의 의식을 가지고 감정으로서 이것을 표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민족이나 한국 국가 또는 일본 민족이나 일본 정부 내지는 이부까지라도 이것은 선의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한 번은 처리돼야 할 그것도 돌아가신 분 또는 한일 양국이 이미 조인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참으로 한 자리에 모여놓고 위령을 해 주어서 그 희생을 간곡하게 참으로 애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희생당한 그 자리에다가 유골을 전부 다 그 파서 없애버리는 때로는 파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전부 흔적을 없애버리는 수가 있었는데 그게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어른들 그 우리 교포들 이야기는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그 지방에다가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놔야 그 지방 민단이든 일본 사람들이라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참으로 인도적인 면에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위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한일 양국의 평화적인 이의로 그 희생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는가 여쭤봤거든요. 그 탄광 같은 데 가서 노무자로 일을 하던 그 강제징용당한 우리 그 선조들이 딴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떤 꼴을 당하는가 그거를 보고 나도 곧 저렇게 죽으면 뼈도 못 찾는 원혼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미리 새겨놓았다면서요? 네. 그 어디에다가 제가 새겨놨다고 사진을 한 장 그래요?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그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삼성원이라는 공원인데요. 네. 옛날에 징용을 가신 그분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시면서 죽어서도 자기가 묻힐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전에 살아서. 왜? 자기 동료가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극히 얼마 안 되죠. 노동자 임금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불단을 만들고, 이 불단이 이쪽 하단부가 소위 그 낙골실이 되겠습니다. 이 낙골실에 자기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묻어다가. 이 자리에 모셔줬으면, 그렇죠, 묻어줬으면 좋겠다. 생전의 소원이 죽어서 묻힐 수 있는 것만 걱정을 하고 노동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몇 사람이나 거기다 이름을 새겨놨습니까? 현재 한 3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공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분 중에서도 또 이름은 새겨놨지만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45년 그 이후에 그 생환자 귀국 당시에 글쎄요 얼마나 살아 돌아가신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또 어디 절이라든가 뭐 어디라든가 이렇게 이름 써놓고 한 분이 없던가요? 그런 것보다는 네. 사전에 그 죽을 수 있는 준비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했다는 다시는 겁니까, 살아갈 수 없다. 생전에 마치 그 전쟁터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생전에 유서를 쓰신 분도 계시고, 생전에 그 유언장을 다 넘겨놓으시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주소도 써놓은 분도 계시고, 그런 현상들은 일본 전역에 이 불상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여타의 그런 현상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원래 저도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일제하에서 말이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살인가 9살이 됐을 때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누구가 지금 군에 간다 그러면 소위 징용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이시고요. 그러면 머리 자르고 손톱 발톱 뭐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다 놔둔다든가 뭐 보낸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신도 못 찾으면 그걸 가지고 제사 지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탄광에 간 분들은 그렇게 한 분들은 없습니까? 탄광에 간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네. 현재 그 1149의 6월 함을 저희들이 다 개봉을 해보니까 네. 거의 그 1149 6월은 군인 군속 정신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지역이 필리핀, 이쪽이 버마, 거의 그 남양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6월은 원래 그 해군 그 사령부조니까 보건부, 그다음에 육군 사령부에서 모은 6월들인데 그 6월을 개봉해 보니까 지문만 들어있는 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문 한 장. 그다음에 사전에 쓴 그 조의장, 그쪽에서 만들어서 넣어준 조의장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 그 부대장이 그 유가족에게 써준 조의장 그것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발,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발톱 들어있는 것도 있고, 유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유서는 전부 일본인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본인이 거기 보면 아주 달필로 일본에서의 그 달필로 그 정도 쓰려고 하면 저희들도 못 씁니다. 그런 그 잘 달필에 쓰는 사람들이 유서를 썼는데 거의 한결같은 유서 내용이 우리 집에도 군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정신대 출신 중에서는 너도 언니를 따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의 유언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1149 우리 6월이 우리 한민족 6월이라고 해서 개봉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런 걸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 말고 그냥 일본 정부 말고요. 정부에서 이제 법적으로 하자고 그런다니까 네. 일본 국민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 특히 그 전쟁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분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은 상당한 그 참여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후 세대는 전쟁 세대는 참여를 하지만 전후 세대는 아니죠. 다시 일본은 옛날에 그 군국주의 그 부활과 같은 다시 그 왕도주의로 항도주의로 지금 일본은 다시 시작을 하죠. 그 전후 세대들은 오히려 침략을 미화를 시킵니다. 그죠? 미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세대는 현재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위령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저 역시 승려의 몸이고 단신으로 들어가기는 단체로 해서 전후 11명 불교 단체가 그 정식 이 서홍 전 종정 스님을 단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단체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쓰라림을 느끼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찬성하는 것 이상 더 어떻게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우선 발디딜 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참 어렵게 이 집을 빌어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신도들이 협력을 해준 바람에 참 조계종 사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교포와 스님들이 왕래하면서 한국 불교 그 한일 양국 불교 친선을 도모하면서 그게 자리가 잡힌 후에 본격적인 위령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각고는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끈질기게 이것을 밀고 옴으로써 우리 민단이나 또는 내지는 일본 사람들까지라도 일본 불교에서까지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평화의탑도 이루게 되었고요. 우리 저 선하면 스님께서는 무엇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떤 이 사업을 위령 사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요.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후 세대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런 그 말과 같이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그 노력과 앞으로의 그 노력이 보태져서 이것은 전후 청산 작업이 종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생성이나 우리 한국 외무부나 또 일본 외무성이나 또 일본과 관련된 각 단체나 또 우리 그 일본에 있는 제외 공간 소위 말하자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좀 이 같은 사실들을 좀 정확히 아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에 네. 직원들, 외교관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45년 동안에 대한민국 외무부가 징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관도 아니고 외무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일 간에 서로 조약을 다시 맺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나 논의됐다고 들었습니까? 예, 당시에 그 한일협정에서 그 무상유상 5억 불 청구권 문제가 됐을 때요. 네. 일본에서 주장한 그 우리 징용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그 숫자와 네. 당시 우리나라의 어느 장관이 지방 그 시군수에게 지시해서 밝혀낸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일본 측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당시 우리 내무부에서는 약 한 20만 명으로 집계가 됐었죠. 희생자가요. 예. 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체적인 수는 그의 한 10배가 되는 숫자가 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0만 명이요. 250만 명.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그 한국 내무부에서는 그 징용 보상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징용 확인서를 요구했죠. 징용간 확인서를 내놓으면은 얼마의 보상금을 내주겠다. 자,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시장 갔다 오다가 끌려갔고,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끌려갔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끌려갔고, 기갓길에 끌려갔고, 졸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징용 확인서를 누구에게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강복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이라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일본 전역을 쭉 누비면서 각 탄광 공사장, 군수공장에 있었던 데 관련된 사람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갈 때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 얘기를 작년과 금년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민단도, 우리 제일교포도, 한국 정부도 그 누구도 그 현장에 가서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사실이 없다는 그 점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또 찾아가 봤는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무슨 뭐 예.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단언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지금 그 얘기를 쭉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이요. 네. 나라가 잘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생기고 억울하게 정말 참 이영만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리고 그나마도 가족도 찾아오지 못하고 그걸 찾고 위령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의 전후 세력들은 또 그걸 모르고 말이죠. 저희들이 현재 79년째 강제징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징용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1149 6월은 한일협정에서 조인이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 정부가 보관을 한다고 좋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억류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일본 땅에 건너가셔서 노동자로 참혹하게 일하시다가 죽었습니다. 강복 이후에 오늘 45년이 전 지금까지도 그 6월은 일본 정부에 억류가 돼 있어요. 아직은 전후 처리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전쟁의 책임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란 사실을 좀 우리 좀 모두는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위령 사업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의 고원 대신 그분들을 먼저 위로하고 또 우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그 유해나 일본 전역에 널려있는 30만 무연 유고를 수습을 해서 우리가 안장을 시키고 그 묘역화 시켜주면서 그렇죠. 주인이 그러니까 연고가 계시는 분에게는 그 유해를 돌려드리고 연고가 없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저런 식으로 방치되지 아니하고 아까와 같이 일본 전역에 막 방치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정한 곳에서 정말 참 제사라도 지내고 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성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어떻게 해서 불가 입문하셨습니까? 네, 뭐 크게 이야기해서 인연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유교 사변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 네. 공부하려고 애를 써보다 보니까 마치 저를 백양사 주지 스님으로 있는 스님을 알게 돼서요. 그래 절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갔었죠. 네. 그 후 이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거기서 그 출가의 뜻을 결심해가지고 한 번 들어간 후에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17살 때 정월 보름날 출가해가지고요. 그래서 19살 때 해인사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해인 그 성가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또 큰 스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서옹 종정 스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오늘날 중로설 성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그 큰 스님의 그 지도에 대한 그 강력한 인상은요, 그 서옹 전 종정 스님은 선사이시기 때문에 네. 선에 대한 그 지도를 하는데, 해인사, 정암사 각 선방에서 그 지도를 하시는데 같이 모시고 다녔었죠. 그래 그 좀 공부를 특출하게 좀 잘한다 하게 되면은 더욱이 경책을 하시면서, 보통은 조용하게 참선하는 것으로만 뭐다 선을 하는데 정신이 분명하게 살게끔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포행을 돌 때에도 그냥 돌지 않고 정신이 조금이라도 흐린 듯 하면은 죽비로, 그 장군 죽비로 때리고요. 또 봐서 이 정신이 흐린 듯 하면은 몇 가지를 잡고 눈밭으로 끌고 나가서 그냥 그 던져버리시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산 정신을 길러, 생활이 곧 선이고 움직이는 전체가 바로 불교 생활이다. 그게 선이다. 이런 것을 즉시 그 행동으로 산교훈을 그 불어넣어 주시던군요. 네. 우리 선하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는 10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1963년도에 양산 통도사에 입산을 했었죠. 네. 이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학승이라고 그러시던데 책도 펴내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네, 국내에서는 그동안 그 조계종에서 관련된 그 청소년 관계 일만 꾸준히 해왔었고, 청소년 교육 관계 서적만 쭉 써왔는데, 이번에 그 징용 문제에 접하게 되면서 그 일본인 주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네. 그 본래는 그 부묘지의 비가, 또 나가사키 우다, 그래서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시집이었었는데요. 이 시집을 이번에 번역을 했었죠. 이 시집은 그 일본에 있는 아마추어 그 여류 시인입니다. 그분이 카마묘지라고 하는 나가사키 그 사세부 항구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 그 묘지에 6,500여 구의 그 유구를 태우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 한민족 강제 연행에 대해서 추모 시집으로 이걸 쓰게 된 겁니다. 이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싶다라고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징용 강제 연행 문제로 해서 만들어진 책 중에서 시집은 이거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시가 좋았습니까? 내용이? 이 시는 상당히 좋은 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한 40여 수가 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침략자라고 하는 네.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번 조금만 좀 몇 줄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침략자. 모르는 채 시침이 떼고 있단다. 일본의 어른들은 아사온 쌀로 우리 아이들이 커왔다는 사실이나 빼앗긴 바다 건너 저쪽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가냘프게 숨져간 사실을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말을 덮는다. 너는 제인의 자식이라고 처음부터 가르쳐 주었더라면 나름대로 살아가는 눈을 떴을 텐데 선하디 선한 사람인 양 거짓 미소 짓지 않고 침략자의 자손으로 똑같은 죄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누가 먼저 어디 질문 한번. 네. 일본에 계시면서 느끼신 그 한국 불교와 일본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본 불교는 그 사회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 불교는 신행과 수도 중심의 불교가 되겠습니다. 네. 딴 분 또 질문하세요. 네, 스님이 보시기에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현 스님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래 거기 사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접촉해 보면은 어느 면에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고요.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심은 따로 있고 예의는 예의대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것 같은데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직도 한계는 분명하게 지어지지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도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일본에도 우리 뭐 정부의 그 외교관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요. 네, 잘 협조하셔서 아무쪼록 시작이 좋은 것인데 그동안 애쓰신 것만큼 보람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일본에 가십니까? 출국은 언제 하시게 됩니까? 저는 내일 가고 관장 스님은 아마 14일쯤 출국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제하에서 강제징용돼서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그 민족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희생되고 그분들의 유골이 어디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와 그 교섭하고 그리고 또 찾아주고 연고자에게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오신 우리 일본의 조계종 고려사의 석태현 스님 그리고 서남현 스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좀 우울한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관심과 성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